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토론회에서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게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은 제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즉 골수 이식 수술한 지 아직 2달이 채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안 자라서 부득불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이제 안전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부정하실 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열차팀장 한 명이서 객차 18량에 1000여 명의 고객들을 안전을 책임지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취객, 성희롱, 승객 간의 분쟁, 승무원 폭행, 열차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응급조치, 운전 취급 등 고객과 열차의 안전을 전부 열차팀장 한 명에게 책임을 지고 운행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2004년 지상의 스튜디오스라며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서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처럼 광고하고 당시 열차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홍익회 소속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파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열차팀장은 안전, 승무원은 차례 서비스로 정리하면서 이런 기형적인 근무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함에도 열차의 승무원이 코레일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 놓고 쳐다봐야 하는 비정상적인 근무 구조로 14년째 철도 내 적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대구역 추돌 사고 시 상행열차의 KTX 열차 팀장이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대체 승무원이라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무전기 꺼버리고 잠수를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차의 고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킨 것은 우리 여기 계신 관광개발 승무원들이었습니다. 파견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약에 그때 누가 지대로 고발을 했다 그러면 파견법 위반이죠. 안전 업무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사고가 나면은 파견법의 차내 서비스 담당인 KTX 외주 승무원을 해서 내 업무가 아니라고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언론의 화살과 여론의 지탄을 받다 보면 벌집 쑤신 듯 시끄러질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승무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조치를 하든 안 하든 양쪽 다 법에 걸리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철도 안전법을 지키려고 안전사고에서 생명과 안전 업무를 지키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면은 파견법, 즉 도급계약 위반에 걸릴 것이고 반대로 그게 승무원이 우리 업무가 생명과 안전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손 놓고 있었을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저촉받아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양쪽 법에 다 접속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KTX 열차 팀장이 사고나 응급 상황으로 요구 시에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KTX 열차 팀장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KTX 열차 내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승무원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안전 업무는 당연히 누가 해야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열차 팀장이 사고나 기타 응급 상황으로 뭐 열차에서 내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될 분은 여기 계신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 생명과 안전 업무는 우리 열차 KTX 승무원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대통령께서는 상시 지속적이고 생명과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위탁 KTX 승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생명과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업무 분장 매뉴얼대로 안전을 열차 팀장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열차 팀장 2호차 수로 중에 있는데 18호차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열차팀장 2호차에 있는데 10호차 배전반에서 불이 났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경우 다 업무 명령대로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전으로 열차팀장을 수배해서 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열차팀장이 10호차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객실당 20m짜리 17강 가면 340m죠. 거기에 각 객실마다 두 개씩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게 제꼈을 경우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골든타임, 즉 4, 5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배전반에 불이 나서 이미 불이 붙고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고, 의식을 잃은 고객은 아마 잘못하면은 뭐 반신불수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통 초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생명과 안전 업무를 KTX 열차팀장과 함께 수행하는 우리 외주위탁 KTX 승무원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직구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재부는 인건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급되는 건 인건비가 아니고 외주 용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외주 용역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철도공사 인건비로 인정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전환되는 수만큼 정원수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결국 칼자루는 기재부가 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해고 KTX 승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다 해고되어서 고법까지는 승소하였으나 박근혜 정권하에 양승태 대법에서 패소하여 억대 반환금으로 해고 승무원이었던 애견마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3년이 지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박근혜 정권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거래형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개되고,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서 겨우 철도공사 특제로 코레일의 정규직 입사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현재 여기 계신 KTX 승무원들입니다. 12년 만에 복직한 해고 KTX 승무원들과 동기생들이 현재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전과 생명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TX 승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외주위탁 KTX 승무원들은 조속한 시간 내에 코레일의 정규직 직원으로 직접 고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적폐청산 책임이 있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안전 업무 수행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거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2015년에 정당한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해고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 고용도 그만큼 빨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인 현재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도 좀 더 빨리 해결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은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현 정부에서 철도 적폐를 청산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안전과 생명 업무를 외주위탁에서 직접 고용으로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노동력 착취 관행들을 뜯어고치고 고용의 안정화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외주위탁 KTX 승무원의 코레일 직접 고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가셔버렸네요. 자, 우리 열차팀장들은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KTX의 안전과 생명 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 관광개발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